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것을 기도가 효과가 없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 기도가 효과를 가지려면 기도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특별한 기도가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알고 더 효과적인 기도가 되도록 하는 실제적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원하는 만큼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실패의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대체로 자신감 결여나 지나친 노력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재의식의 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기도의 응답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작용을 알면 상당한 자신이 생깁니다. 잠재의식이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때마다 즉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잠재의식은 목적을 위해 그가 가진 모든 수단을 이용하며 잠재의식이라는 마음의 법칙을 전부 동원합니다. 이 법칙은 그 아이디어가 좋든 나쁘든 간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 법칙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질병과 실패와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 법칙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신성한 인도와 자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이며 정성스럽다면 올바른 해답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잠재의식이 당신의 아이디어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나 소망이 이미 실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마음의 법칙이 처리해 줄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소망을 내맡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받아들여 당신을 대신해 해답을 줄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도록 강요하면 당신은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마음이 강제하는 것엔 반응하지 않으며 현재의식이 받아들이는 것과 당신의 믿음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난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 절망적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말을 하면 잠재의식으로부터 어떤 응답이나 협력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병사처럼 전진도 후퇴도 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택시를 탄 후에 대여섯 번이나 틀린 행선지를 말한다면 운전기사는 완전히 혼돈되어 아무 곳에도 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위대한 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명확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병이 났을 때처럼 성가신 문제에도 벗어날 방도가 있다는 뚜렷한 판단에 도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숨겨진 무한한 지성만이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의식이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면
그에 따라 잠재의식이 결정됩니다. 결국 너희가 믿는 대로 되리라인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도움을 얻는 일은 바위 덩어리를 미는 것처럼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애를 쓴다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결과를 상상해보고 그 결과에서 생겨나는 자유로운 상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지성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 그것을 잠재의식에 강요하며 개입하려 들 것입니다. 그것에 저항하십시오. 지성의 문제 해결법은 그만두십시오. 단순한 어린 아이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신념을 굳게 가지십시오. 병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의 자기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십시오. 당신이 갈망하고 있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 얼마나 기쁠 것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 불필요한 것은 일체 빼버려야 합니다. 단순한 방법이 가장 좋으니까요. 잠재의식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훌륭한 방법은 훈련된 상상력, 즉 과학적 상상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잠재의식은 몸의 건축자이며 모든 생명 기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를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즉 그것에 젖어버린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유지할 때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상상력은 당신의 가장 훌륭한 재능입니다. 고상한 인품과 평판이 좋은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요. 잠재의식의 인도는 당신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알게 되는 느낌이나 내적 자각, 저항할 수 없는 예감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내면의 감각입니다. 자신의 느낌을 따르십시오.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다음의 3가지 단계를 지켜야만 합니다. 첫째, 문제를 인지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문제를 잠재의식에게 내맡기십시오. 잠재의식만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놓으십시오. 의심과 망설임은 기도를 약화시킬 뿐입니다. 자기에게 낫기를 바라지만 이라든가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성취되어야 할 일에 대한 당신의 느낌이 흐름을 주도하게 됩니다. 조화는 당신의 것입니다. 건강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잠재의식의 무한한 치유력을 전달하는 수단이 됨으로써 실질적 힘을 얻게 됩니다.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건강이라는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잠재의식의 힘에 자신을 내맡기십시오.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하십시오. 마음을 편하게 하고 확신을 가지려면 당신의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디어의 배후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그것을 받아들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에밀 쿠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심리학자로
그의 강연은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어 많은 신봉자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역효과를 통찰력 있게 간파하여 욕구와 상상이 다툴 경우 반드시 상상이 이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령 당신에게 마루 위에 둔 좁다란 판자 위를 걸어가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자가 지상 6m 높이의 두 벽 사이에 걸쳐져 있다면 당신은 그 위를 걷겠습니까? 걸을 수 있을까요? 아마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판자 위를 걷고자 하는 욕구는 당신의 상상과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판자 위에서 비틀거리다 땅 위로 곤두박질 치는 자신을 상상할 것입니다. 판자 위를 걷고자 하는 욕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상을 극복하거나 억누르려 애쓸수록 떨어지는 광경에 대한 아이디어가 더욱 강하게 당신의 머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정신력으로 실패를 극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실패에 대한 생각을 강화할 뿐입니다. 정신적 노력은 바라는 것과 반대되는 일을 만들어 흔히 자가당착적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정신력을 사용할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오히려 무력한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그 상황에 이겨낼 힘이 없다는 암시가 마음을 지배합니다. 녹색 하마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녹색 하마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잠재의식은 항상 강력한 아이디어에 의해 지배되기 쉽습니다. 잠재의식은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명제 중에서 강한 쪽의 것을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낫고 싶지만 왜 낫지 않는 걸까?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성과가 없는 걸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내가 가진 모든 정신력을 동원해야겠다. 당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너무 열심히 하려 애쓰고 있군요. 결코 정신력을 사용하여 잠재의식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선 안 됩니다. 그런 시도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있는 것에 역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애쓰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흔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시험을 보기 위해 많은 시간을 바쳐 배운 것을 공부하고 복습했습니다. 이제 훤히 다 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시험지에 빈칸을 대하는 순간 돌연 머릿속이 백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주제에 대해 아는 것을 생각해내려 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해답과 관련된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의지력을 총동원해 보지만 그럴수록 해답은 점점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잔뜩 실망한 채 시험장을 떠나 긴장이 풀리면 원통하게도 그제서야 불과 몇 분 전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던 답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답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혼잣말을 해보지만 필요할 때는 그것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리하게 기억해내려 덤빈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당신은 구하고 기도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 셈이지요. 마음의 힘, 즉 정신력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반대를 상상하는 행위는 반대를 낳습니다.
만약 당신이 바라는 것을 얻는데 장애가 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면 바라는 것을 얻는 수단엔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다투고 있다면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노력이 최소한도로 되는 졸리는 상태로 들어가면 욕구와 상상 간의 갈등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졸리는 상태일 때는 현재의식이 대부분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니 잠재의식의 생각을 불어넣기 가장 좋은 때는 잠들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잠들기 직전과 잠이 깬 직후에는 잠재의식이 가장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욕구를 억누르고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상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욕구가 실현된 모습을 상상하고 성취의 기쁨을 느껴볼 때 잠재의식은 당신의 욕구를 실현시켜 줍니다. 상상력을 훈련하고 통제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진실로 상상하거나 느낀 것은 무엇이든 실현될 것이며 실현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라라는 소녀가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지루하고 복잡한 소송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소송은 잇따라 연기되면서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송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실패, 손실, 파산, 가난 같은 것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후회가 예견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의 상상이 욕구를 압도했으며 소송은 전혀 진전이 없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충고한 대로 그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졸리는 상태에 들어가 자신의 문제가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끝나는 것을 상상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실감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의 그림이 마음속의 욕구와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졸리는 상태에서 그녀는 소송이 끝난 후 자기 측의 변호사와 만나는 장면을 될 수 있는 대로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가 자신에게 몇 번이고 반복하여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본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완전하고 원만한 해결입니다. 그녀는 낮 동안에도 두려운 생각이 들면 변호사와 만난 장면을 담은 마음의 비디오 테이프를 작동시켜 변호사의 이야기와 몸짓, 그가 사용한 특정 단어들을 빠짐없이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이런 연습을 아주 열심히,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녀의 공포는 마음속에 떠오르기도 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주일 후 그녀의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와 그는 그녀가 진실로 상상하고 느끼고 있던 것들이 전부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